오늘 진행을 맡게 된 KBS 라디오 작가 최승인이라고 합니다. 뮤직 코멘터리 토크백 아까까지 지금 방금까지들은 향해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개되는 띵반 멋진 작품 All We Have Is Not What It Need를 듣고 지금 이제 이 EP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 최초로 공개된 이번 EP 같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시면 이번 EP 너무 좋은데 진행을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니까 일단 향분들 이게 지금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 EP 준비해주신 향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작품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자기소개하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향에서 보컬하고 있는 주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향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향에서 드럼 치고 있는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그냥 감상평을 한 20줄 이상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자제를 하고 사실 이번 EP 이렇게 음감에 하는 것들이 지금 향분들이 아예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하고 이제 우주 최초로 EP도 같이 듣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관객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 텐데 지금 기분이 각자 어떠신지 황교님부터. 일단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데 만나 뵙자마자 저희 노래로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공개 처형 앞에서 약간 몸둘 바를 좀 모르겠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님은 어떠세요? 네, 오늘 어떠신지. 처음 네. 음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이제 이번 EP 준비하면서 최대한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차현님은 또 어떠셨어요? 네, 들으면서 저기 앉아서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도 느낌이 되게 좀 약간 이상했는데 좀 좋은 쪽으로 좀 오묘하더라고요. 오묘하고 들으시면서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들었고 뭔가 좀 되게 많이 떨리고 좀 긴장이 돼서 네, 그냥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이 담겨있는 EP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쓱 가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EP가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또 어떤 여정 끝에 지금의 형태로 나왔는지 차근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앨범 타이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All We Have Is Not What It Is. What We Need. 뭔가 심상치가 않은 제목인데 일단 이 타이틀은 어떻게 해서 떠올리시게 되고 어떤 과정과 고민을 거쳐서 짓게 된 제목인지 황준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EP를 내기 전에 이제 싱글로 냈었던 정체라는 곡에서 나에게 사랑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넣었던 곡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저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곡 안에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로 시작했던 곡이었어요. 정체라는 곡이. 근데 이제 사실 사랑 노래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 보니까 좀 광범위하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사랑의 모습들을 5가지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랑이라는 게 저희 눈에는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뭐 돈이 될 수 있고 뭐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회적 위치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필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많이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앨범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앨범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심오합니다.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물질 중심, 성과 중심주의 사회랑은 약간 좀 더 다른 진짜 근본하고 근원에 대해서 좀 짚어본 앨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테마는 어떻게 해서 또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건 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자기 성찰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음악을 왜 시작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저는 제 노래로 단 한 명이라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좀 원초적인 거를 시작으로 한번 풀어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시작을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시작 나왔으니까 조교님하고 상현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땠으면 좋겠다. 내가 음악을 하면 뭐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고 아니면 뭐를 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목표라든가. 조교님부터. 음악적 목표를 말씀하시고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계세요? 네. 너무 상현님부터 한번. 저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뭔가 나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그냥 딱 들었어요. 유학을 하면은 나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하면은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나 음악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단순히 뭔가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물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좀 잘 되고 싶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감 역시도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조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단 다들 아시는 악기는 다 만져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캐스터니츠. 는 안 만져봤고요.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네네. 했었고 6학년 때 기타에 관심이 생겨서 기타를 만지다가 드럼도 해보고 싶네. 드럼도 했다가 이제 일렉 기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렉 기타 갔다가 마지막에 베이스에 정착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도 베이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악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게 베이스를 이렇게 계속 그래도 어차피 연주해야 될 일은 계속 있었어가지고 연주는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게 베이스라는 악기였어가지고 그때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음악을 계속 하면서 약간 자기 만족을 좀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계속 연구하고 테크닉적으로도 연구하고 음악적으로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혼자서 약간 좀 좋은데 약간 이런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던가 만족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앨범의 EP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 EP를 작업하신 거세요? 아니면 이제 곡들을 모으다 보니까 아 내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가 보이게 된 거세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한 5곡밖에 수록이 안 되는데 사실 이번 EP를 만들기까지 거의 데모곡만 합치면 30곡이 넘는 곡들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몇 곡 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발매되지 않은 것은 저희 공연을 통해서 오케이. 들려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그 추린 것들이 5곡인데 일단 제가 곡을 쓰는 방식 자체가 멜로디와 가사를 따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동시에 그날 느껴지는 것들과 그날 뭐 내가 치고 있는 코드들에 맞춰서 가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랑에 관한 주제로 통합이 되어서 딱 이 5곡이 치러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데모곡 같은 것들 이제 하나 EP를 본격적으로 작업한 기간은 언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EP를 딱 작업하자라고 시작을 한 건 없었고 저희가 계속 곡을 쓰고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앨범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점점 지체돼서 이번 6월 13일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약간 밴드 분들이 약간 조금 공백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 봤을 때는 형 뭐해 대체 지금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잠깐의 그런 공백기를 가지게 된 이유 같은 게 뭐 EP 작업도 있겠지만 뭐 어떤 뭐 일들이라던가 뭐 시간들이 필요했는지 조면님하고 상현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백기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셋이서 딱 그 도원결의 하듯이 딱 먼저 공백기 하자 이건 아니었고 네, 절대 그런 의도가 절대 없었고요. 일단 10월 25일이었나요? 작년 마지막 공연 25일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되며 사실 이제 서로가 다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방금 이제 들으신 곡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황규가 다 작곡 작사를 했는데 황규는 그래서 황규한테 이런 곡들을 받았을 때도 얘가 이런 걸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서로가 다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향 음악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각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까 또 많이 생각했었고 그래서 막 저랑 황규랑은 3시간 동안 통화한 적도 있고 네, 음악적인 작업 방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좀 따지기보다는 어떤 게 베스트인가 관련 얘기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도치 않은 공백의 기간 동안 작업도 하면서 음악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제가 배운 것도 있고 아직 모자라긴 하지만 아직 제가 직접 가서 배운 것도 있고 이번 EP 작업을 통해서 또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공백기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좋아.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럼 상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던? 저도 좀 비슷해요. 뭔가 공백기를 가지자 해서 가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셋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나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길인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각자가 뭘 더 잘하는지 아까 종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각자가 좀 더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냥 진짜 이런저런 음악적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 배우고 실험도 하고 뭐 아까 데모 얘기도 나왔는데 데모 날라오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올려보고 별로면 치우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나은 거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은 거가 나올 것 같은데 나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각자가 성장도 많이 했고 이제 성장했다고 또 느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더 멀었구나라고 느낀 시점도 있었고 되게 많은 걸 느끼고 공부하고 얻어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백기 동안 또 배움이라던가 또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일단은 그 시간 동안 담겨 있는 변화들을 이번 EP에 담은 거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 EP 테이크오프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번 EP에서 좀 각자 달라진 점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황규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음악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지난 EP 테이크오프까지의 저의 여정들을 좀 봤을 때 되게 공연에 조금 저희가 포커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이 우선적이었고 그 다음이 음원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들었을 때도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가 어떠한 데드라인을 정하고 썼을 때와 아니면 내가 정말 담고 싶은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내가 몰두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번 EP도 사실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번 EP 때보다는 뭔가 이 앨범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좀 전 EP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도 멤버들의 장점과 또 어떻게 하든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이 밴드 시장이 또 너무 많은 유능하신 밴드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소리, 다른 사운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걷지 않은 향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그런 흔적들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현님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 뭐 사운드나 뭐 연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작업 뭐 프로세스 면이나 뭐 이전 EP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전 EP와 달라진 점은 일단 레코딩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할 수 있었다. 그 조금 정도 아직 좀 뭐 많이 쓰셨나요? 많이 쓴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좋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 그리고 이게 시간의 제약 없이 좀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사운드를 많이 만들려고 생각한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 아까 앞에 앉아서 눈 감으면서 또 노래를 들어보는데 다행히도 약간 이 EP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통일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좀 따뜻한 느낌이 좀 통일이 된 것 같고 전 EP도 약간 좀 최대한 맞추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안 된 부분도 살짝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좀 전체적인 약간 숲 같은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다 통일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베이스 연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항상 치던 대로. 근데 이제 전 EP와는 좀 다르게 좀 더 따뜻하게 치려고 했어요. 그냥 오. 곡 자체 데모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음. 곡이 그냥 따뜻하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원래 좀 그 라이브 연주할 때나 이럴 때 좀 거칠게 치는 아. 편이라서 네. 비 없이 그냥 치는 편이라서 약간 테토남 스타일로. 그런 느낌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정교하게 연습하는 그런 연주보다도 오. 라이브 때는 조금 더 그냥 아. 제가 즐기는 방향으로 연주하는 편인데 이번 EP 레코딩 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연주하려고 했고 그리고 특히 톤 자체를 되게 좀 따뜻하게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손맛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을 좀 많이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어쩐지 숨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저 피톤치드랑 빡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던 느낌인데 그렇다면은 종현님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상현님은 어떻게 또 이전 EP하고 좀 다른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저 스스로 반성이라면 반성인데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동안 한편으로는 너무 안주하고 자만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EP에서 좀 개선을 하고 말 그대로 더 나은 음원을 만들어 보고자 그때 한창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흔히 그 A급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의 장비는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장비 다 찾아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게 황규한테 제일 잘 맞는 마이크인지도 찾아보고 어떤 게 종현이한테 맞는 사운드일까도 찾아보고 어떤 분한테 가야지 우리 음원을 조금 더 잘 만져주실까도 생각을 많이 했고 물론 같이 고민했지만 많이 고민하고 반성도 하고 혼자서 작업실에서 스튜디오에 있는 마이크랑 이제 다 똑같이 샀거든요 제 작업실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실험도 혼자 많이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튜닝도 바꿔보고 진짜 그냥 이 앨범 준비하면서는 온전하게 음악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내고 싶은 드럼 사운드가 뭔지 그리고 황규랑 종현이가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운드는 뭔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말 치열한 고민 끝에 나왔던 EP인데 그 EP에서 또 세심함이라는 감정 같은 것들을 잘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돋보였는데 그런 흐름을 잘 묶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중에서 트랙리스트가 아무래도 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Hey, in all this time, I got a feeling, presence, 1 to 9까지 이렇게 트랙리스트로 1번부터 5번까지 짜셔가지고 이번 EP가 나왔는데 좀 트랙리스트 짜실 때는 뭐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좀 고려하신 부분이 있나요? 트랙리스트를 짤 때가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큰 난제인데 일단 저희 음악을 들을 때 이번에도 굉장히 좀 많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같이 공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이 음악이 얼마나 넓게 들리냐를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악 영화를 보고 또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 안에서 뭔가 영화 음악스러운 듯한 느낌을 많이 표현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랙리스트 5개가 쭉 이어질 때 이제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 공연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들었을 때 공연하듯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게끔 마무리라든지 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이렇게 공감해 한다는 게 더 크게 다가다실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넓게 이렇게 그런 영화 음악처럼 들리게끔 가장 고민했던 트랙이라던가 만들면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작업했던 트랙이 있다면 각각 꼽아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를 좀 가장 좀 공대에서 작업했는지 황규님부터. 저한테요? 네. 그러면 사장님부터. 좋고요. 네.
폭탄 돌리기 아닙니다. 가족 오락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넓게 들리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원투나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기억에는 작업했을 때 트랙 수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몇 트랙이었어요? 한 8, 90트랙 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러면은 나중에 사운드 맞추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게 좀 정리를 했을 때 8, 90트랙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넓게 들리게 만들어야 되고 공간감 있게 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뭉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가 다 하나하나 들려야 되니까 이거 정리하는 게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형제님 저 준비 아직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면에 오케이 조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원투나인 아니면은 아가로 필링인데 사실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뭐 Hey 그리고 In All This Time Presenc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예 모르시던 곡이니까 뭔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없는데 저희가 아가로 필링이랑 원투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공연장에서 굉장히 많이 공연했었던 미워의 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라이브보다 더 좋게 음원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현장감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녹음을 할수록 제가 그 도파민이라고 하죠, 공연장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음원 녹음할 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녹음할 때는 최대한 아가로 필링 같은 경우에는 좀 녹음하기 전에 좀 뛰어서 심박수를 올리고 좀 녹음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들 수 있게끔 저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현님. 네. 제일 고민이었던 곡은 저도 마찬가지로 아가로 필링이 사실 제일 많이 연주했던 곡인데 나머지 세 곡 새로 쓴 곡보다도 많이 연주했던 곡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끼리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완성되고 온 곡은 헤이였고 일부 트랙인 헤이였고 그게 가장 완성도가 제일 좋았고 근데 이거를 아가로 필링을 이제 저희는 이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잘 나올 줄 알았어요. 바로 이렇게 이게 싹싹 이렇게 딱 될 줄 알았는데 익숙한 맛이니까.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좀 최대한 최선을 다한 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약간 곡 작업을 할 때 황규도 아까 그랬듯이 멜로디와 가사 이렇게 그 상황의 감정에 맞춰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곡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그 상황에 딱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황규 지금 요 상태로 다시 노래 불러보라 해도 못 부를 거고 그대로 디스를 디스가 아니라 저도 베이스를 그대로 쳐보라고 해도 못 칠 거고 그 분위기랑 그 상황에 맞게 곡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아가로 필링이 진짜 그냥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려웠던 의외로 진짜 어려웠던 곡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이거로 필링이나 원투나인 이거는 진짜 페스티벌에서 한 7시, 8시에 이제 잔잔하게 노을 깔릴 때 들으면은 이제 막 서클 돌고 떼창하고 막 향아 너무 잘해 이런 거 느낌 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트랙 바이 트랙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헤이 같은 경우가 완성도가 제일 높은 트랙이라고 이제 종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헤이로 일단 EP의 첫 문을 열게 된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헤이 같은 경우에 가사 내용이 좀 자기 확신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노래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본인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야. 여튼 그래서 저는 좀 곡을 쓸 때 제 경험도 경험이지만 약간 뉴스나 요즘 세상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을 많이 보고 영감을 얻곤 하는데 점점 되게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로 많이 나올 때마다 이런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애초에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먼저 첫 번째 곡으로 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곡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이 곡이 사랑의 언어로 나의 길을 만든다라는 그런 중점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곡인데 저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말하고 듣는 습관을 좀 사랑의 언어로 많이 채우면 내 앞으로의 일들도 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을까. 내 앞길은 내 언어가 결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트랙으로 기용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말과 단어들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조현님 같은 경우는 이 곡이 제일 완성도가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곡의 완성도가 어떤 의미에서 높았고 그거를 위해서 또 베이스적으로라든가 사운드 뭐 디자인적으로 또 신경 같이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헤이라는 곡이 저희가 일단 데모를 일단 한결한테 처음 받으면은 합주를 먼저 해봐요. 네, 근데 헤이라는 곡 자체가 베이스 라인이 바로 한 번에 딱 나왔어요. 그냥 드럼도 이렇게 쳐 하고 베이스도 이렇게 치자 이렇게 하고 맞췄던 그런 곡이고 그 뒤 나머지 사운드들조차도 되게 금방금방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곡이어서 제가 완성도가 너무 높았다. 아이디어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재밌는 사운드를 하려고 했고 아까 처음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되게 좀 넓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재밌는 사운드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되게 좀 금방금방 바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 자체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었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빠르게 바로 퍼즐 맞추듯이 바로바로 나왔던 그런 곡이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역시 띵곡은 바로 이렇게 빡빡빡빡 작업이 되는 법이죠. 헤이 작업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곡 아까 전에 In All This Time 저 아까 전에 듣고 말씀드렸던 피톤치드 숲의 요정 엘프가 그냥 막 이런 거 거는 느낌이었는데 여튼 이 트랙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지 한규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되게 생각을 혼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있어본 적이 거의 없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자기 전에도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곤 하는데 되게 그런 과학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우주에 이렇게 점점 멀어지다 보면 저희가 진짜 엄청 조그만한 존재들이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들. 약간 창백한 푸른 점막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가끔 막 오싹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렇게 조그만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보통 뭐 1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죽었을 때 또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데 그 100년 동안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젊은 분들도 빠르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유명세가 있더라도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삶의 가장 큰 요소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 곡을 쓸 때는 우리는 유한한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사실 그거를 다 까먹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 아니라 무엇일까? 네네네.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 그게 돈일까 아니면 권력일까? 사실 그런 거는 전혀는 아니고요. 네. 사실 그런 거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길 내가 기도할게 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제 그런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무의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황규님 같은 그 안에서도 사랑이 있고 또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되게 노래로 그런 것들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현님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셨나요? 아, 네. In All This Time 이거 만드실 때 네. 좀 어떤 부분 같이 좀 고민하면서 신경 써서 작업했는지. 이것도 좀 공간감이랑 관련된 건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드럼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 뭔가 제가 뭔가를 하면은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정규가 생각한 그림을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아 이거 최대한 드럼 아닌 척 해야겠다. 나 드럼인데 나 드럼 아닌 척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노래가 좀 촉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촉촉하고 따뜻하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막 숲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어서 혼자 일 마치고 혼자 새벽에 작업실에서 한 3-4시간 동안 혼자 두들겼던 거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안 쓰던 거 막 꺼내가지고 때려보고 그냥 스틱끼리도 막 혼자 이렇게 때려보고 막 선반 같은 거 때려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대한 드럼 아닌 척 하려고 했던 게 그나마 황규가 생각한 그 공간감과 이미지를 채워주기에 좀 적절한 퍼커시브한 사운드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모로 재밌는 트랙인데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가로 빌링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좀 계속 라이브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노래 자체는 어디에서 좀 이거는 그러면 예전부터 좀 계속 선보이셨던 트랙이니까 공연을 위해 했던 트랙에서 시작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일단 초창기부터 저희 공연을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신나는 곡이 처음에는 완전 전후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곡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일단은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만들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음악을 만들 때는 남들이 하는 사랑 노래는 절대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죠. 사실 그거만큼 사랑을 잘 표현하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시작 그리고 똑같은 결말 뭐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반복들 와중에도 근데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번엔 나 진짜 느낌이 왔어. 약간 이런 되게 그런 확신 같은 그런 느낌들을 되게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풋풋한 사랑을 좀 담아내고 싶었던 곡이 아닐까. 여기서 약간 짓궂은 질문하자면은 그런 풋풋한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실제 경험에서 온 가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상상에 맡기겠다인지. 실제 경험에서 뭐 특정 인물을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어쨌든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제 경험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토대로 곡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번 네 번째 트랙 프레젠스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앞선 트랙에서 되게 이제 아이거라 필링에서 너무 설레이고 두근거리다가 뭔가 좀 잡아주는 느낌? 그 흐름 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노래는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이야기를 풀고자 했는지 한빈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프레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가라 필링과 같이 사랑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아가라 네. 필링은 사랑이 시작되기 전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다뤘다면 프레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이 정말 굳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느끼는 감정들을 좀 많이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풋풋한 설렘 그런 사랑보다는 뭔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나 또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믿음에서 오는 그런 성숙한 사랑 같은 것들을 좀 더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면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라던가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된 상태에서 같이 트랙을 빌드업을 했는지 아니면은 들어보니까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는지 궁금한데 곡 작업기가 좀 트랙 작업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센스 같은 경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곡이 빌드업되고 그런 좀 사운드 면에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일단 처음에 황구가 데모를 그냥 보낸 상태에서 바로 같이 합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봤는데 그냥 어떤 되게 그냥 그 사실 사람들이나 이제 저나 노래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게 보컬의 멜로디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보컬의 멜로디를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구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차가운지, 어두운지, 밝은지, 따뜻한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분간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종 도출한 결론은 그냥 따뜻하다, 너무 따뜻하다 노래가. 네.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싸우지 마. 네, 그래서 연주할 때도 사실 그냥 마음이 되게 좀 노곤노곤한 상태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베이스가 좀 힘들었어요. 네. 어떤 아그라 필링 같은 경우는 사운드적으로 힘들었다고 치면은 모르겠어요. 이 프레젠스가 좀 베이스가 어렵더라고요. 되게 치는 건 쉬운데 라인을 만드는 게 좀 많이 같이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어쨌든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 베이스 라인이 좀 더 튀어나오면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인올디스 타임이랑 프레젠스 같은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인올디스 타임이었나? 그냥 황규야 너 혼자 해라. 드럼 베이스 빼고 그냥 너 혼자 해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노래가 그냥 그래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빼라 뺐는데 얘가 아니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넣었고 프레젠스도 약간 좀 그것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잘 얹혀가는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트랙인 원투나잇 뭐 이게 딱 보면 1대9 뭔가 뭐 1대100 뭐 이런 그런 느낌 나는데 원투나잇 이것도 제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던 트랙인지. 원투나잇이 사실 저희가 공연장에서 원래 언타이틀드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굉장히 많이 이어왔어서 제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장에서 다른 제목으로 막 불릴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제목을 마음에 들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그 가사에서 내가 이 곡을 첫 번째로 가사를 이용했던 곳에서 한번 제목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했던 게 원투나잇인데 이게 성경 구절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사로 시작을 했어서 이 곡이 만들어졌었던 건데 그래서 1대 9, 1 to 9으로 제목을 짓게 됐고 그래서 이제 벌스 지나고 코러스 가기 전에 이제 Be strong and bold, don't be afraid 이게 성경 구절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온 거여서 그대로 제목이 이제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아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전도하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 그 성경에서 모티브 받은 이런 음악들이라든가 작품이니까요. 네,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누군가에게 의지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하는 대상에게 정말 당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제발 나에게 와주라. 약간 이런 듯한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하는 대상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트랙 바이 트랙 질문까지 마무리 졌고 이제 마무리 질문이 몇 개 남았는데 그 전에 한번 또 관객분들 질문 좀 쓱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현님 좀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상현님하고 관객분들 Q&A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질문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EP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라던가 한 분들 또 오랜만에 이제 또 공식 무대 이렇게 또 섰으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손 드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드려가지고 질문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질문 있으실까요? 오, 좋습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자기 소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알겠습니다. 질문만 부담스러워. 네네. 저는 향 노래에 한글 가사도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영어 가사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영어 가사로 요새 이 EP 이번 많이 쓰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사실 한국어 가사로 된 데모도 굉장히 많았고 딱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 지어서 가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저는 사실 음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멜로디, 가사, 뭐 악기 이런 것보다 그냥 곡 하나 전체를 들었을 때 그냥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들었을 때 팝송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팝송들에서 사실 제가 생각한 가사가 아예 아닌 경우도 있었고 나는 이걸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용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저한테 주는 장점이 뭐였냐면 내가 내용을 몰라도 나의 상황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마치 내가 이 음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거리를 걸으면서 이 노래를 들어도 마치 내가 트루먼 쇼처럼 모두가 날 보고 있는 듯한 그것까지 그렇게 자아도취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들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뭔가 한국어 영어에서 당연히 저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어가 굉장히 편하고 의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하지만 음악하고 가장 어울리는 걸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장르 안에서 이번 곡에서는 어떤 언어로 사용을 해야 이 곡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일본어로 데모를 만들거나 혹은 중국어로 혹은 한국어로 영어로 했을 때 똑같은 곡이어도 그 언어가 주는 느낌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렇죠. 곡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곡을 썼을 때 곡의 분위기에 맞게끔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E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악들 많이 들으시면서 작업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종현 씨가 한번. 네. 뭐 폭탄 돌리기인데 지금. 좀 이제 제가 됐는데, 네. 저는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 부분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 한 곡을 뭔가 레퍼런스를 삼았다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믹스할 때는 이런 질감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되게 유명한 다프트 펑크라는 팀의 음원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악기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분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1대9 원투나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원투나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일 세게 쳤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칠 때 혼자서 나는 진짜 이렇게 진짜 해외 락 밴드에 있는 드러머다라는 생각으로 막 유명한 너바나에서 활동했던 데이브 그롤 같은 느낌의 드러머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서 진짜 옛날 락 음악 레드 제플린부터 시작해서 참고를 해서 듣기도 했고 뭔가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다프트 펑크, 레드 제플린 되게 잔잔한 음악은 시규어로스라는 팀도 있거든요. 되게 공간감 넓은 음악을 하는 팀도 있는데 그 정도를 참고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 맛돌이 음악들 이제 들으신 걸로. 네, 그럼 관객분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홍규님이 가사 쓸 때 원래 노래 만들면서 가사 쓴다고 말씀을 해서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긴 한데 가사 아까 사운드를 만들 때는 뭐가 어려웠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사를 픽스하기까지는 어떤 곡이 제일 어려웠는지 궁금하고 약간 가사가 아니더라도 그 곡이랑 곡의 분위기랑 그 이야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궁금해요. 좋습니다. 일단 가사 쓰는 데 있어서 저희도 저희 음악의 장르를 정확하게 이렇게 한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공백기를 가진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밴드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음악 성향이 팝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밴드이지만.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래미상을 받은 많은 팝들도 많이 들어보고 보니 웨어나 클레어나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 참고하면서 가사적으로도 어떻게 쓰는지 많이 봤을 때 한국이랑 조금 많이 다른 점이 지나치게 솔직한 것들을 많이 담아내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남 눈치 안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느낀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또 어떤 라임을 통해서 되게 리듬감을 더 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저도 가사를 쓰면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라임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귀에 꽂힐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썼고 최대한 꾸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쓸 때 좀 있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종현이 형이랑 음악 얘기하면서 3-4시간 막 밤새 통화했던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같이 하면서 현실과 이상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낭만을 엄청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종현이 형 같은 경우에 되게 딱 현실을 딱 잡아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티시군요. 티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도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밴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이야기
어찌됐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인디 밴드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되게 쉽지만은 않는 거를 사실 작년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저희도 이제 한살 먹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까.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종현이 형이랑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작곡 방식, 어떤 스타일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음악 안에서 가장 진솔성이 있는 음악,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음악이면 난 상관없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나 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들고 또 진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트랙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그래도 좀 가사 쓰는데 고민했던 트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모든 트랙을 고민하셨던 걸로. 고민했는데 네. 이번 트랙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트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삶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 가사를 쓸 때 가장 신중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써버리면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다듬고 잘 써야 후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삶과 죽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가사를 쓸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아까 전에 또 메시지 얘기해 주실 때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또 세심하게 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관객 질문 마지막 하나 받아보고 마무리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 토크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또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은 이렇게 예, 이제 두 번째 EP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멤버분들은 이번 EP 작업하시면서 또 어떤 변화 겪었고 이것들이 앞으로 밴드 향의 음악 그리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한번 상현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앨범 작업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것도 느꼈고 우리가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벽들을 좀 많이 느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그나마 뚜렷하게 목표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었고 충분히 많이 공 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좀 네, 나만 그런가? 많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공 들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번에 공부하고 각자 실험해보고 하고 싶은 거 좀 해본 것들을 토대로 또 다음 음원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얻어진 게 각자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지금 막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번에 그래도 열심히 공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듣는 분들도 분명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좋은 EP예요. 네. 진짜 네, 좀 더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네. 좋습니다. 조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번 EP 이제 또 만드시면서 앞으로 향이면 조현님의 그런 음악 활동,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사실 저는 베이스 연주자였기 때문에 베이스만 연습을 했었거든요. 저 베이스만 전공자니까 당연히 베이스만 연주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해왔는데 근데 그 어느 순간 베이스가 약간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아니라 그래서 베이스가 재미가 없었는데 네. 그
그래서 이제 이 밴드 활동이 너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그 탐구의 영역 자체가 조금 재밌고 그래서 요즘에 음악 하는 게 재밌구나. 오, 근데 힘듦이 더 크긴 합니다. 그거 근데 이제 재밌긴 하다. 네,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공백기와 이제 EP 제작 작업 기간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입시 때는 베이스만 연습을 했다면은 약간 이번에 밴드 활동하게 되면서 진짜 전체적인 음악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많이 공부를 해서 정말 다음번 음반 때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이 밴드 활동 자체가 지금 마냥 재밌긴 합니다. 오. 네. 힘들긴 하죠. 근데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음악 사운드 소스 하나를 만진다는 것부터 자체가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좀 흥미롭고 어떤 걸 어떻게 좀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막 많이 들고 네,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리프레시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황규님 같은 경우는 종현이 형이 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뭔가 저희가 되게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각자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렇게 살다가 모두 처음 해본 밴드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서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뭐 음원도 내고 했지만 그 돌아보는 시간 동안 저희가 들었을 때 되게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뭔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번 EP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좀 재미를 추구하는 거였는데 한번 뭐 종현이 형이랑 이제 제가 옷 중고 거래를 같이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번개장. 약간 그런 패션워치 같은 앱을 통해서 이제 근데 그분이 예약제로 갑자기 뭐 어디로 기억난다. 갑자기 어디 비밀 같은 공간으로 와라. 음. 약간 좀 무서워하면서 밤에 갔는데 개인이 샵을 약간 되게 비밀리 하시는 곳으로 오. 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갑자기 저희 컨설팅 해주신다고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라고. 이건 또 재밌는 네. 경우네요. 종현이 형을 되게 프랑스 신사처럼 딱 수염만 붙이면 될 정도로 막 안경 끼고 막 그렇게 막 컨설팅 해주셨는데 그분이 계속 하나씩 입혀주시면서 하는 말이 봐봐요 재밌잖아 막 이러면서 뭐 재밌잖아 하는데 뭔가 이게 멋있든 우스꽝스럽든 뭔가 그분 눈에는 사실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본인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연세가 많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우리가 이 밴드라는 걸 하면서 어쨌든 이 재미라는 게 빠지면 절대 오래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자, 뭐 보컬, 기타 연주자, 드럼 연주자도 중요하지만 인디 밴드에서는 뭐 영상 촬영도 필요하고, 뭐 편집도 필요하고, 뭐 미팅도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인디 밴드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서 재미가 빠지면은 정말 오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원을 만드는 와중에서도 어떤 사운드 하나하나에 의미를 무조건 하고 그냥 되게 좋아 그냥 넣어 이게 아니라 이 소스 너무 재밌다 어떻게 해서 재밌다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좀 다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들이 저희가 통합적으로 큰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공연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는 모습에서 저희가 전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좀 더 진실성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하나하나 담은 사운드 라이브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좀 활동 계획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활동계. 네, 저희가 일단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공연 공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또 펜타포트 탑 10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경연을 6월 28일에 하고 또 신기하게도 6월 28일에 저희가 홍대에서 FF에서 클럽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두탕카멘이신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또 아직 예매가 진행 중인데 전시회 같은 특별한 공간에서 또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발매 날 또 약간 저희 신곡도 어느 정도 들려드릴 수가 아니 갑자기 레크레이션을 갑자기.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단독 공연을 진행을 예정 중이죠. 네, 예정 7월에 단독 공연을 진행 예정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예매해서 갈게요. 네. 뭐또 공지 또 곧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거 SNS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EP가 오늘 오신 관객분들 그리고 노래를 들으시는 누군가의 어떤 순간에 닿으면 좋을 것 같은지. 저부터. 이거 또 다시 상현님부터. 여기부터 한번 오케이. 우유님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폭탄. 이번 EP가 오늘 오신 말을 자꾸 계속 이번 EP가 오늘 오신 관객분들 그리고 노래를 들으시는 누군가의 어떤 순간에 닿으면 좋을 것 같은지 어떤 의미로 남으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식으로. 네. 네네네.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EP 자체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좀 따뜻함과 숲 이런 거였는데 물론 이 힘든 상황에서 찾는 음악이 있고 그냥 뭐 신나고 싶을 때 찾는 음악이 있고 하지만 이번 EP 자체가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되게 일상에서 그냥 길 가다가 나무 이렇게 오솔길 가다가 들을 법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순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밤에 산책할 때 그런 순간에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좀 간단하게 좀 가볍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스며들어 있는 음악 같은 느낌인 건데 그렇다면은 또 다음 폭탄은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EP 제목에 좀 최종 키워드가 어찌됐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앨범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저는 이 저희 밴드 이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쨌든 저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되게 느낌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수병처럼 저희가 그리워지거나 혹은 이러한 좀 본질에 포커스를 한 노래가 그리워질 때쯤 들어주시면 공감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뭔가 특정 순간이 생각날 때도 들어주시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부담 없는 그냥 좀 들어주세요. 부담 없는 음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음악들이 그냥 부담 없이 아까 뭐 말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뭐 산책할 때 뭐 그냥 뭐 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기도 좋고 뭐 언제나 그냥 부담 없는 음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그런 음악, 더 좋은 음악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고생하신 향 멤버분들에게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향의 두 번째 EP 우리의 부이스난 와디니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음악들이나 이야기들이 관객 여러분 각자의 삶에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향 멤버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향이 전해준 그런 이야기들이라던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다시 집에 가시는 길에 되새기면서 금요일날 공개된 향의 새 EP 다시 들으면서 또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하고 마음의 울림을 다시 떠올리면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토크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심히 들어가세요. I need you.